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재인 싱글월 그래핀 카본 나노 튜브입니다. SWCNT라고도 하죠. 제가 이전 영상에 C라고 잘못 적어서, 자, 나노 튜브의 이제 형태는 여기와 같죠. 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그라파이트 흑연이죠. 흑연의 형태가 이런 육각형이 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까지도 연결되고 하는 그런 거죠. 요 한 면만 딱 뗀 게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핀, 그라파이트, 흑연. 여기 보면 그라파이트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펼치면 이 육각형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종이로 육각형 구조로 해서 어떤 가구도 만들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벌집 구조죠. 벌집 구조. 이게 자연계에서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놈을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쭉 돌린 게 이제 싱글월이죠. 싱글월. 근데 이제 이 그래핀 자체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싱글월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냥 이 그라파이트를 쭉 돌린 게 요 놈이겠죠. 그죠? 그 두 면을 돌린 게 요게 아마 더블일 겁니다. 더블월, 그다음 멀티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본 나노 튜브는 요 놈일 겁니다. 멀티월. 이 제일 만들기 쉽겠죠.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고, 요놈 그래핀이 가장 어렵고, 원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플루런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또 보면 특이한 게 여기 이제 크기가 작죠. 훨씬 싱글월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싱글월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미세한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죠? 나노 나노 마이크로 이렇게 가듯이 나노 소재가 가장 만들기 어렵고, 크기도 이제 나노 사이즈 같은 경우에 크기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쓰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 그림을 그려서 소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센터에 99%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너무 작은 놈, 너무 큰 게 있어도 소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최근 이제 2차 전지 소재로도 급부상 중인 게 이제 탄소 나노 튜브죠. 전도성 도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료라든지 코팅 필름,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 전기가 고전압이 흐르지는 않지만 일정한 정전기, 일정 어느 낮은 전압이 흘러야지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복합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양적, 질적 활용도가 높아져서 이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양한 확장 분야가 생길 거다. 또 보면 그 웨어러블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라텍스 글러브, 발열체, 그 열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연관이 높죠. 어쨌든 전기 관련된 그 물체들, 기기들 보면 발열, 저온, 일정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기, 전력 사용량도 저전력도 돼야 되니까 그런 거와 다 연관이 있는 직접적인 소재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주목받는 데가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죠. 그러니까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림하게 다 들어가는데, 특히 최근 시작은 음극재의 CNT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죠. 음극재 중에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CNT를 실리콘에 넣으면 음극재의 고질적인 문제인 팽창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도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싱글월 소재 같은 경우는 0.05%의 소량만 첨가되어도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추가로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소량만 첨가해도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양극재, 음극재를 넣어서 밀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벌집 모양의 원통형 나노 구조로 만들어지면 싱글월 같은 경우 더 작겠죠, 그죠? 크기가. 그러면 머리카락 굵기에도 강철 대비 10배의 강도 및 열 전도성이 우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와 전기 전도성은 유사하지만 5배 가량 가볍게 되는 거죠. 향후 뭐 무한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제 기술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는 한 2, 3년 이후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산업의 이제 핵심 산업이 이제 2차 전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핀 나노튜브가 싱글 나노튜브가 좀 유사한데, 여기 이제 러시아의 옥시아리 싱글 나노튜브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핀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앞부분의 그림과 같이 한 면을 하는 게 이제 싱글월이니까 그래핀을 원형으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탄소가 불완전한 연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연상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 산불 발생 후에 나무재 같은 것에 보면 수천 톤의 나노튜브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된 거죠. 이전에 보면 뭐 다마스 강철, 도금령 강철에서도 그래핀 나노튜브가 검출이 되고 고대 중국 잉크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76년도에 일본 과학자가 뭐 연구를 통해서 나노튜브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노튜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재에 첨가해서 어떤 앞부분에 얘기한 강도, 온도,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초에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15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현재 시작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가격이 높죠. 자, 흑연판에 이 나노 크기의 직경으로 앞부분에 보면 10나노 정도 크기로 둥글게 말린 형태이다. 자, 이 직경이 나노미터 수준으로 극히 작은 영역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한 겹이 단일벽 싱글월, 여러 겹이 동심원 상에 이루어 있는 다중벽 멀티월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죠, 그죠? 특히 이제 단일벽 탄소 싱글월 같은 경우 흑연판이 말리는 각도에 따라 금속성과 반도체성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죠. 그래핀 반도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말린 각도가 암체어, 지그재그, 카이랄 타입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암체어가 금속성, 지그재그가 갭이 작은 뭐 반도체거나 반금속 성질, 카이랄도 반도체 성질을 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일정한 각도로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소재 하나하나당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뭐 그래핀이 먼저 만들어져야 대량으로 만들어져야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탄소 나노튜브의 합성 기술, 제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상업성이 들어있는데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실험선에서는 그래핀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뭐 자연상에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정한 크기로 대량 생산한다는 거. 어떻든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겁니다. 한 1998년 기점으로 이제 보면 뭐 합성 기술이 전기 방전법, 아크 디스차지, 레이저 증착, 레이저 베이포리라이제이션, 화학 기상 증차법, CVD죠. 많이 알려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중벽과 단일벽의 이제 차이점 정도만 보면, 어쨌든 보면 이게 유연하다는 거지.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농도도 0.1% 정도만 들어가도 이 성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높죠. 0.5에서 5%까지 넣어야 되는 거죠. 소량으로도 기능 발휘가 가능하다. 색상 구현도 가능하다. 요거는 검은색으로만 보인다. 투명 전도성 소재로도 가능하다. 자, 이 첨가량이 많아지면 기계적 물성이 저하된다.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기계적 물성 유지가 쉽다. 그러니까 단일벽을 보면 소량으로도 어떤 특징을, CNT의 특징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여기 이제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간 CNT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이제 음극재에 붙어서 이 이온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그 분산이 되는, 잘 이렇게 입자별로 다 연결시킬 수 있게끔 분산시키기가, 분산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놈 한쪽에만 다 많이 분포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같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온이 양극재 전체에 활발하게 이온을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산, 착 퍼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형태도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죠? 이걸 물에 넣고 하면 이렇게 펼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더 뭐 나노 분말로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좀 형태로 봐서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에도 CNT를 감싸는 기술, 감쌌죠. 기술을 개발하면, 지금 보면 뭐 건식 공정 기술에서도 보면 요거를 원래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전에 많이 쓰는 게 그냥 일반 그 카본 블랙이라고, 그냥 그 그라파이트와 좀 다른 그 탄소 소재를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놈의 이렇게 이제 그 혼합해서 분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건식에서는. 습식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건식에서는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CNT를 써서, 분산이 잘 된 CNT를 쓰면, 이제 카본 블랙에 써도 되지만 CNT를 쓰면 더 전도도를 높여야 되니까, 건식 전극이 이제 전도도 문제도 있으니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전고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뭐 기계적으로 이제 양극재와 바인더 소재를 이제 혼합하고 롤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종이처럼 펼쳐주게 되면 설비 기술도 좀 필요하겠죠. 양극재 함량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뭐 기존에 96%인데 한 99.5%까지도 올릴 수 있는 실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다중벽을 쓰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싱글 코팅 기술까지가 목표라는 겁니다. 싱글 코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배터리의 어떤 기술 기능에서 한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고속 충전도 가능해지고 에너지 밀도도 한 1.5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 시점에서 CNT 관점에서 향후 적용되는 기술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 함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멀티에서 싱글 CNT로 소재를 이제 개선하는 거, 음극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양극재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단결정 양극재를 같이 혼합해서 건식 전극 기술까지, 공정 기술까지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 기술 진보에 대해서 아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